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파이브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이동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이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이제 일주일 정도가 지났죠. 예. 네. 이른바 이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을 만큼 기대가 컸었지만 사실상 이 처방량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는데요. 이 팍스로비드와 함께 쓸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28개에 달하는 데다가 또 이 처방 기준이나 절차에 대해서 의료 현장에서도 충분히 적응하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네. 이 정부는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면서 이 먹는 치료제의 투약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이 낮아지고요. 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감염병 전담병원에서도 이 먹는 치료제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렇게 이 먹는 치료제가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충분히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효과 면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 처방받은 사람들의 경우는 이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고 또 이 투약 전보다 증상이 나아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또 현재까지는 치료제와 관련한 부작용 신고 사례도 없었는데 일부에서는 약을 먹은 뒤에 몇 시간 동안은 쓴맛이 올라온다 이런 가벼운 증상은 호소했다고 합니다. 예. 최근에는 이 먹는 치료제가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다 이런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네. 국내에서도 앞으로의 이 투약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부작용 사례가 아직 없다는 게 무엇보다 다행인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투약 시에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지켜질 수 있게 상세하게 안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4위 소식은 뭔가요? 네, 이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보다 먼저 이 오미크론 쓰나미를 겪은 유럽에서는 오히려 이 방역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영국의 경우에는 유럽에서도 가장 먼저 이 오미크론이 퍼지면서 확진자가 한때는 22만 명까지 치솟았는데 확진자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니까 영국 정부가 방역 규제를 바로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동안 이 의무였던 실내 마스크 착용 조치를 없애고 재택근무 권고를 종료하기로 했고요. 또 이 대형 행사장 등에 적용되던 백신 패스도 다음 주면 없어지게 됩니다. 예. 이 오미크론 확산이 정점을 지났다 이렇게 보고 다시 이 오미크론 변이가 나타나기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이 영국에 이어서 프랑스도 다음 달부터 점진적으로 이 방역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음 달 2일부터는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요. 또 이 경기장이나 공연장에 내려졌던 입장객 수 제한도 폐지가 됩니다. 네. 또 16일부터는 극장 등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고 또 이 나이트클럽도 다시 문을 열게 되는데요. 사실 이 프랑스의 경우는 불과 며칠 전까지도 신규 확진자가 46만 명까지 달하기도 했거든요. 예. 그런데도 이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판단을 한 건데 자칫하면 의료 시스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지금껏 방역 완화를 했다가 다시 대규모 확산이 일어나는 사례를 우리가 봐왔던 만큼 네. 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3위 소식은 뭔가요? 네, 최근 스위스에서 이 팔에 붙이는 이 패치 형태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임상 시험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패치 형태의 백신은 영국의 제약사가 개발을 했고요. 스위스 연구진이 공동으로 임상 시험에 들어간 겁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패치에 1mm 이하의 미세 바늘이 있어서 이 백신을 피부에 짧게 붙였다가 떼기만 하면 약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연구진은 지난주에 이 26명의 지원자한테 백신을 붙이기 시작했고요. 이들에게 각각 기본 용량과 또 조금 더 강한 용량의 백신을 2차례 제공한 뒤에 6개월 정도 경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이번에 사용된 백신 물질은 항체 형성을 촉진하는 이 기존에 있는 백신과 다르게 인체의 자체 면역 세포에 집중을 해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없애고 이 바이러스의 자기 복제를 막는 그런 원리인데 네. 백신이 이른바 면역 기억 세포를 생성하기 때문에 효과가 더 오래 가게 되고요. 또 이 잠재적인 변이에 대해서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연구팀은 아직은 이 백신의 효과가 1년이 될지 또는 2년, 3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기존에 있는 백신처럼 계절마다 추가 접종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패치 형태의 코로나19 백신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개발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내 업체가 개발하는 백신도 현재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고 하니까요. 성과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사에 대한 거부감도 줄일 수 있고 또 효과도 더 오래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데요. 국내 업체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위 소식이죠. 네, 얼마 전에 저희가 보도로도 전해드렸는데 미국에서 말기 심장 질환 환자에게 유전자 조작 돼지의 심장을 이식하는 수술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 당시 시험부였던 이 환자는 이식 수술 뒤에 현재까지도 이 무사히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물론 이 수술로 수혜를 입은 환자가 34년 전에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사실이 이후에 드러나면서 엉뚱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만 뭐 과학적인 성과 자체는 높이 평가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뭐 앞서 보도로도 전해드렸다시피 이번에는 이 유전자 조작 돼지의 신장을 이 뇌사자의 체내에 이식하는 수술이 진행이 됐습니다. 미국 엘라베마대 의료진이 지난 9월 오토바이 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은 50대 남성의 신체에서 이 신장을 제거한 뒤에 여기에 이제 유전자 조작 돼지의 신장을 이식을 했는데요. 수술 23분 만에 이 신장이 소변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이후 정상적으로 기능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연구진은 돼지 신장에 대해서 뭐 인체 거부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고 또 이 수술 받은 뇌사자가 돼지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또 혈액에서 돼지 세포가 검출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최근 유전자 조작 돼지를 이용한 장기 이식 연구가 성과를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람이나 돼지처럼 이런 이종 간의 장기 이식은 기술적으로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고 또 윤리적인 문제도 제기되고 있지만 사실 뭐 마지막 기대를 갖고 이 기증된 장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많은 환자들에게는 희망적인 소식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신장 이식 수술의 첫 성공 사례인 만큼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 1위 소식은 뭔가요? 네, 지난 15일이었죠. 남태평양 통가 근처에 이 해저 화산이 폭발을 하면서 네. 이 세계 곳곳에 쓰나미가 발생을 했습니다. 뭐 통가는 물론이고요. 페루에서도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또 미국과 에콰도르, 뭐 칠레, 호주 등에서 강한 쓰나미가 관찰이 됐는데요. 네. 이번 이 해저 화산 폭발은 분출 당시에 폭발음이 미국 알래스카까지 전달됐다고 알려질 만큼 큰 규모였습니다. 네. 이 폭발은 8분 정도 이어지면서 화산재와 화산가스가 만든 구름 기둥이 무려 19.2km까지 달했는데 네. 이 나사는 이번 화산 폭발의 위력이 TNT 폭약 10,000킬로톤, 그러니까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600배가 넘는 규모다 이렇게 예. 분석을 했습니다. 이 특히 해저에서 발생한 화산 같은 경우는 일반 화산 폭발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분화구에서 솟구친 이 고온과 고압의 가스가 바닷물과 만나면 수증기로 변하고 이 팽창하게 되면서 더 큰 압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압력이 세계 각국에 대규모의 쓰나미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 분화구가 해수면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충격파가 물에 흡수되지 않고 해수면까지 빠르게 도달하면서 더 큰 쓰나미를 일으켰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이 실제로 이때 이 우리나라에서도 화산의 영향이 기압계에 감지되기도 했는데 네. 화산이 폭발한 뒤에 약 8시간 뒤에 부산의 해면 기압이 갑자기 올라갔고요. 예. 또 이 서울과 인천, 목포 등의 전국에서 이 해면 기압이 1에서 한 3 헥토파스칼 정도 일시적으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 기상청은 화산 폭발이 발생할 때 충격파로 인해서 일어나는 뭐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상에 특별한 영향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참 이걸 보면서 자연 앞에 인간은 얼마나 무력한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직 통가와 인근 국가의 피해가 제대로 집계조차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구촌의 도움이 절실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하파이브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